안녕하세요. 멜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FOMC 12월 회의록 공개입니다. 내일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살을 딱 채우고 돌아가신 날로 특별 기념일로 휴장을 하고 우리나라는 또 임시 휴무일로 6일을 쉬기 때문에 사실 2월 달로 넘어가는 이 징검다리 휴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대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는 지금 그 와중에도 계속 국장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도 2월 달에는 거래일수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또 1, 2월은 가버리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또 1월 달에는 또 금리 결정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지금 그 타이트한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춘절이라고 또 이제 긴 연휴가 있고요. 이 연초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휴일이 많이 끼어 있는데 또 1월 달은 2025년도 새해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나오는 해이기 때문에 휴일이라고 해서 주식 투자자들은 맘껏 쉬지도 못한다. 물론 저렇게 뭐 경제 지표를 열심히 파고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서 또 중간중간에 어떤 저런 그 권태기 같은 게 옵니다. 스스로. 아시죠 다들? 그렇죠? 내가 이걸 열심히 막 공부했는데 주식 투자의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아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왜 듣고 있지? 그런 것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와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느 순간 도움이 됐을 때 아, 내가 그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잘 이겨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무 쉬어서 뇌를 비우는 건 좋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있잖아요.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그렇죠? 이정재 씨가 그러죠. 전 이 시장을 봐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례를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FRB가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고 사실 나눠서 평가를 하잖아요. 정치의 대통령이 있고 경제의 대통령이 있다. 우리가 뭐 경제나 주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뉴스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FOMC라던가 FRB 파월 의장은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경제나 주식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은 더욱더 중요도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달 발표되는 이 루틴대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지금 1월 달이잖아요. 12월 달까지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익혀집니다. 자, 지금도 이번 달만 딱 나눠서 봐도 똑같잖아요, 사실은. FOMC가 열리는 8번의 달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쵸? 발표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1월 중순으로 1월 9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미국의 ADP 고용 보고서랑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통계가 나와요. 그 다음에 ISM, S&P의 서비스업이 나오죠. 그게 이 2, 3주째 항상 나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야 매주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 매달, 연간 8번의 FOMC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까 경제 지표가 내 주식 투자의 성과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왜 이걸 하고 있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졸트가 응답률이 점점 떨어져서 그렇죠? 졸트가 응답률이 예전에 60년대에는 67%, 70%였는데 지금 응답률이 30%밖에 안 돼요. 전화를 걸면은 10명 중에 7명이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노동통계국에서 설문조사를 가게에다가 돌리는 건데 무작위로 그 졸트가 그러면 거기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 취업했느니 무슨 지금 실업자니 실업자이지만은 취업의 욕구가 있느니 그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6.7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트의 그 구인 공고수 있죠. 졸트의 구인 공고수랑 S&P 500 지수를 겹쳐놓잖아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매너리즘에 그냥 빠지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그 응답률이 그렇게 떨어진 졸트의 취업 공고수마저도 S&P 500과 굉장히 연동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S&P 500에 투자하는 거 경제 지표가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 쓸모가 있죠. 그럼 그 응답률이 떨어지는 거 말고 응답률이 더 졸트보다 높은 것들은 연관성이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고용보고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미국의 ADP, 민간 업체에서
여기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근로자들의 그 연봉, 그 돈이 여기를 통해서 ADP를 통해서 결제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얘네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그냥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보통 ADP가 목요일 나오고 금요일 날 바로 정부에서 노동통계국에서 발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는 차이도 있고 공공기관하고 정부를 넣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얘는 자체적인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를 그냥 자동적으로 집계해서 내놓는 거고 노동통계국에서 나오는 고용통계는 그것도 설문조사를 또 돌려요. 가게랑 기업의 설문조사를 돌려가지고 그걸 내놔요. 그러니까 조사의 방식의 차이도 있고요. 조사하는 주체의 차이도 있고 내놓는 저기의 차이도 있죠. 객체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ADP 고용보고서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나오는 고용통계 이 두 개가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졸트가 보통 먼저 나오는데 졸트 같은 경우에 응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두 번이 나와요. 70, 80%를 먼저 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두 번이 나오기 때문에 졸트랑 ADP 고용보고서 노동부의 고용통계 이거를 전부 버무려가지고 참조하여 판단을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가 응답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ADP나 노동부가 서로 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조사 방식도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한번 봐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FOMC에 참여하는 19명, 12명과 7명, 19명의 그 위원들, 이사회, 뭐 의장 또 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한 가지를 봤을 때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거나 갑작스러운 어떤 튄다고 하죠. 데이터가 튈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가지고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ADP 고용 보고서는 일단 안 좋게 나왔다. 지금 그 ADP가 지금 122만 건인가 12만 2천 개죠. 12월 달께 12만 2천 개 일자리가 추가됐다. ADP든 미국 노동부든 어쨌든 농업은 제외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비농업이에요. 자, 어쨌든 12만 2천 건이 12월 달에 증가를 했는데 3달 연속 지금 하락세죠. 그리고 지금 이 수치는 이제 이 수치를 가려면 여길 가야 됩니다. 지금 한 5달 전을 가야 됩니다. 지금 12만 2천 건인데 8월 달에 최저치를 찍은 다음에 12, 11, 19, 8 여기죠. 8월 달에 최저치가 나왔거든요. 2024년에 가장 적게 증가했던 게 8월 달입니다. 그 이후에 가장 적게 증가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좋지가 않죠. 지금 어디서 지금 줄었나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조업만 따로 떼놨습니다. 매뉴팩처링만 따로 떼놨더니 제조업이 지금 아까 전에 12만 2천 개가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제조업은 8달 중에 한 달 빼고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12만 2천 개가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제조업이 마이너스니까 그럼 서비스업이 이거를 플러스로 만들어서 그래서 12만 2천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ISM, S&P에서 발표되는 서비스업, 제조업 PMI를 쭉 봤잖아요. 근데 제조업 PMI는 항상 50을 못 넘고 있었죠. S&P와 ISM의 그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은 다 50 초과고 일단. 그렇죠? ISM이든 S&P든 다 50 초과잖아요. 근데 지금 다 저기는 50 미만이에요. 제조업은. 거기서 느껴지는 체감의 경기. 그 공급 관리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 돌린 거잖아요. 거기 항목에 신규 주문, 뭐 고용, 뭐 가격, 뭐 기업의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고용 지수가 안 좋으니까 평균적으로 또 안 좋게 나온 거죠. 그게 실제로 이렇게 수치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요건 이제 하드 데이터잖아요. 수치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수치로 집계돼서 나온 거니까 요게 바로 거기에 ISM이나 S&P랑 같이 버무려서 그려놨던 그 빨간색 데이터 있잖아요. 선. 그게 하드 데이터고 소프트 데이터는 그 설문조사한 정성적 데이터. PMI가 다 설문조사니까요. 설문지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이 실제로 나온 거죠. 구매 공급 관리자들이 다 자신감이 없었는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 담당자들의 자신감이 전부 다 50 미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담당자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고용도 안 하고. 근데 실제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제조업은 8개월 동안 무려 7개월이 다 마이너스예요. 일자리가 깎인 거예요, 오히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이제 엇갈리는 게 아까 나오는 거죠. 자, 졸트에서 기억나시나요? 졸트에서 이게 늘었거든요.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서비스업에서 늘었어요. 일단은 이 두 개로 당연히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제조업과 서비스업. 여기도 나와요. 자, 제조업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1,000개예요. 근데 10,000개죠. 근데 10,000개가 늘었죠. 근데 이제 서비스업은 112만 2천 개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2만 2천이랑 만을 합쳐서 아까 그 수치가 나온 거예요. 최종적으로. 112만 2천이. 근데 여기 제조업은 11,000개가 깎여서 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또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 일치를 하는데 PMI랑. 근데 여기에 이게 졸트에서는 이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졸트에서 구인 공고가 여기 많이 나왔거든요.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근데 이 지금 서비스업의 프로페셔널 서비스에서 직접 여기서 마이너스 5천에 깎여 나갔어요. 지금 서비스업 분야에서 다 플러스인데 유일하게 지금 깎여 나가서 마이너스 붙은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졸트가 아무리 응답률이 떨어지지만 기업에서 구인 공고를 내는 걸 장난질로 낼 리는 없잖아요. 기업이 그러면 구인 공고 내는 것도 돈인데 인크루트 사이트에 구인 공고 내고 헤드헌터 고용하는 것도 다 돈인데 그러면 장난으로 돈 버리게 하겠어요? 진짜로 고용할 생각이 있어서 구인 공고를 냈는데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오히려 나갔단 말이에요. 고용이 안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서비스업 쪽에서. 저게 지금 약간 엇갈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 쪽이 지금 가장 잘 된 걸 보이죠. 압도적으로 서부가 지금 잘 됩니다. 일자리 구하려면 지금 미국 서부로 가셔야 되죠. 그렇죠? 월등하죠. 지금 12만 2천 개 중에 8만 2천 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서부 지역이 강했고 서비스업이 강했는데 저기만 약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만. 자, 그리고 이게 임금이 자, 물가 상승이 온다는 거는 말했죠.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고 하면 사 먹는 음식료만 생각하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건데 만약에 내 임금을 같이 생각하라고 했잖아. 내 임금이 올라서 물가 상승률을 커버를 칠 수 있다면 그 물가 상승은 걸 받아들이고 갈 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그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비둘기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식료품 가격이 조금 올라도 야, 너네 임금이 올랐잖아. 임금으로 충분히 식음료 가격 하면서 갈 수 있어. 그러면 경기 부양에 또 초점을 두는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강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걸 나타내는 건데 임금이 지금 2022년에 최고치로 지금 상승률이 치솟았다가 쭉 내려오고 있죠. 요 지금 파란색은 이직한 근로자의 임금이고요. 이거는 이직한 근로자의 수. 근데 지금 보면 이직한 근로자의 임금이 7.10% 올랐는데 이직한 근로자는 오히려 살짝 떨어졌습니다. 4.6% 상승했는데 상승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직을 하면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직을 안 한 거예요. 그 졸트에 나왔잖아요. 구인 공고 수는 올랐는데 고용하고 이직률, 그러니까 자발적 퇴사든 강제로 퇴사를 당하거든 이직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졸트를 해석해보면 그거잖아. 기업은 구인 공고를 많이 냈는데 지금 현재 저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회사를 때려치고 나가가지고 더 연봉이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아직 부족해서 그 구인 공고를 받지만 회사에 사표를 안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그게 나타났죠. 이직하면은 임금이 높은데 이직을 실제로 안 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절 조정을 해준 거랑 안 해준 거랑 크기가 큰데 이것 때문에 계절 조정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4주 평균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거는 한 주간씩 맨날 나오죠. 자, 일단 이 지금 20만 1,000건이죠. 201만 건이죠.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24년도 2월 이후 최저치예요. 201만 건으로 완전 꼬꾸라졌습니다. 여기 점선을 그어놓은 게 딱 맞는 곳을 가보면 여기가 2월이에요. 그렇죠? 제니어리, 페브리어리니까 2월이죠. 2월 달 이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저치 2월 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12월 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아주 좋죠. 실업자가 없어지고 있어요. 실업자가 작년 2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처음으로 타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졌다는 거죠. 이건 지금 계절 조정을 안 해줘서 이렇게 된 건데 요 연말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연말은 계절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연말에는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택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단기로 싹 다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단기로 고용하고 다 나가버리죠. 근데 단기로 일해도 다 실업수당을 타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그거에 쑥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절 조정 해줘야 돼. 여름이나 저기는 여름 휴가철이나 저기는. 그래서 계절 조정 해준 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달 수치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아주 좋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죠. 그렇죠. 이게 높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지금 아직도 안 꺾였는데 일단 200만 건이 안 넘으면 저 190만 건 아래에 있다는 거. 요거. 근데 이게 아직 좀 위를 우상향하고는 있죠. 우상향하고는 있어요. 이게 좀 계속 실업자가 지금 많다는 거, 해결이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 계속 실업자가 줄어들고 이걸 그만 타먹고 아까 전에 이직하면은 임금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고 내 사표를 내고 이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실업자들이 빨리 그 취직을 새로 하던가.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9205 많이 나오고 있죠. 아시겠죠? 자,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죠. 이 주간별로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보통 이게 4주 평균으로 4위크 무빙 에버리지로 하는 거죠. 4주 평균도 보세요. 4주 평균이 완전히 쓰리봉을 찍고 밑바닥을 찍고 내려갔잖아요. 이것도 2024년도 중반 가격으로 갔습니다. 초반 가격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 그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요것만 지금 조금 떨어지면은 이 실업자 수는 지금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죠. 이제 베스 해맥이 이제 투표권을 잃었으나 마지막 12월 달 금리 저기 때 생각나시죠? 12명이 투표권이 있고 7명이 이제 들어올 사람들이잖아요. 19명의 의견이 점도표엔 들어가지만 투표권은 12명에게만 있는데 이분이 혼자 동결을 외쳤잖아요. 그 보험원도 저기 찬성을 했는데 인하에. 자, 동결을 외쳤는데 마침 그게 있었잖아요. 보여드렸죠.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인 시점에 도달했거나 그 근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6일 날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매파, 여기서는 초록색이거든요. 이 사이트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동결을 외쳤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이 덮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점도표죠. 점도표에는 19개 점이 있습니다. 점이 19개예요. 12명이 투표권이 있지만 나머지 7명도 순환근무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의견이 점도표에는 익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써져 있진 않아요. 파월이 어떤 점인지 모르고 보험원의사가 어떤 점인지 몰라요. 근데 익명으로 점을 찍는 건데 이 초록색은 중간값이죠. 중간값. 이거를 이 19명이 찍은 것들을 중간값을 표시를 해놓은 건데 2025년부터 2027년 그리고 장기전까지 쫙 있죠. 이게 예상치보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잖아요. 4.5에서 2.5까지 쫙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중간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상 중간값이. 내릴 폭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게임이죠. 게임. 이게 테트리스가 위로 올라가요. 그럼 내가 블록을 놓을 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테트리스 게임 아시잖아요. 점점 목이 매는 거죠. 금리를 인하할 폭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보라색은 뭘 나타내는 거냐? 우리나라로 따지면 콜금리. 그러니까 FRB에서 기준금리 결정해서 인하를 결정한다고 해도 동결을 결정한다고 해도 그게 바로 은행의 금리로 바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이거는 은행들끼리 하루 빌려주는 그 금리 얘기예요. 이거는 더 높다 이거죠. 그 무슨 뜻이냐? FRB조차도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이제 중간값이 점점 올라가서 금리 인하 폭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더욱더 그 기준선이 높다는 뜻이죠. 시장에서는 지금 더 경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맥이 나갔다고 해서 매파의 소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매가 날아든다. 잔뜩 도골은 매가 날아든다.